예, 부총리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하는 거 맞습니까? 예,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 당초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앞당기게 되는 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장관 취임하기 이전부터 올해 세수가 좀 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제로 지금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고등학교 학비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우선 정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고요. 취임하면서 당정청을 통해서 이 한 학기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OECD 36개 국가 중에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비 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 국민들도 다 환영을 하시는 것 같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80% 정도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일선의 현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정부에서는 이 재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 간의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재원 분담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 결과 뭐 특별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이미 분담하고 있는 교육급여를 포함해서 부담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분담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을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 협의 중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4월 초까지는 이게 합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되고 처리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이나 이런 실무적인 절차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더 늦지 않게 부처 간의 합의로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경험과 또 사례를 갖고 있으니 그 사례를 잘 준용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유치원 유아교육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아교육 현장이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이제 3월 1일부터 200명 이상의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에듀파인이 100%다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 참여해 주신 사립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020년 3월이면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과 또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지난번에 개학 연기 등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했다가 국민의 힘에 의해서 또 그리고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에 의해서 결국에는 조기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을 좀 흔드는 움직임들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국민들께서 사립 유치원의 특히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부정이나 비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이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거스리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국회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유치원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부의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에듀파인 도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조속히 함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별의 편차라든가 사립유치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정말 유감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좀 신속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또 재정 여건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올해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종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아교육 이제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14년부터 3년 동안 굉장히 현장에 큰 진통을 겪고 대안으로 마련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일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이 교육비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의 충당 방법을 관련 부처 간에 그리고 또 기재부까지를 포함해서 시간을 두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몰을 그냥 그대로 이제 일몰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몰 시기를 좀 연장하더라도 그 시기 동안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또 국회와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비는 7년째 22만으로 동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 실제로 이 동결된 누리과정비로 인해서 유아교육의 질이 또 보육의 질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우리가 논의할 때는 PPT 좀 띄워주세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유아교육 특별회계상에 이 액수를 우리가 2017년도 기준이든 18년도 기준을 이제 동결을 해서 이걸 가지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한시로 3년, 5년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주는 만큼 누리과정 교육비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취지로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누리과정이 벌써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어서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증액하고 늘려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또 교육청, 기재부까지 이견들이 매번 발생을 해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학생 수, 원화 수가 줄면서 그대로 이제 동결을 하더라도 좀 더 질 높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고교무상 교육도 그렇고요, 유아회계, 누리과정 회계도 그렇고요, 지방교육 재정을 어떻게 잘 실효성을 높이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 용역이나 합의의 과정들이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 당국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잔인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출산의 깊은 늪에서 우리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좀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 그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 몇 차례 대선 과정에서도 공통의 그 공약 사항이었기도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교육위원회는 당면한 교육에 대한 불신 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잘 아시겠지만은 한지붕 세수능이라는 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 고3은 2009 교육과정의 기존 수능이고 고2는 2015 교육과정의 기존 수능이고 고1은 2015 교육과정의 새로운 수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러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단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게 될 겁니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비판이셨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좀 더 비전을 갖는 그 교육 정책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자치를 이제 이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와 이 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좀 전반적으로 개편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부총리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